안녕하세요. 주택공사 이성갑입니다. 당신의 서가는 어떠한 책으로 채워졌습니까? 한 주 동안 독자의 곁으로 간 책 한 권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삶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작가 성현아의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입니다. 평생을 걸어온 그 길을 이제는 멈추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평생을 걸어온 그 길을 멈추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줘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새롭게 할 것인가, 변화를 줄 것인가. 서점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디자이너셨고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 겁니다. 손목이 안 좋아서 이제는 좀 더 이상 디자이너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의 기로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완전히 안 하고 새로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디자인은 못하지만 그 업계에 디자인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있었던 거죠. 그럼 저는 어떤 책을 좀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제가 떠올랐던 책이 바로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였거든요. 이 책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건축학도 이야기입니다. 예, 학생들이 건축학과 학생들인데요. 교수님께서 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어줍니다. 한 집이 있는데 너희가 거기에 가서 설계를 다시 해보아라. 완전히 새롭게 지을 것인지, 아니면 뭐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너희가 가서 한번 설계를 해보아라. 그런 미션을 줍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건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한테 가장 내리를 꽝 하고 박았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연, 뭐 비, 바람, 구름, 지금 뭐 계절, 뭐 가을, 그다음 뭐 낙엽, 이러한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다. 선물이다. 그 배경들은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존하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을 할 때는 좋은 자재도 중요하고 좋은 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어떠한 사람이 사는지를 잘 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되게 많은 내리를 탁 하고 박았거든요. 그래, 너무 우리는 내 것이라고 모든 것들을 생각했는데 받은 모든 것은 선물이었고 잠깐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러니 소중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생각해야지 나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거든요. 삶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에게 이 책을 딱 건네면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모든 환경과 배경과 나의 재능과 기타 등등은 내 것이 아니라 잠깐 빌려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도 너무 마음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이 사람과 밀접된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서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그 사람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책을 다 건넜죠.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 받은 모든 것은 선물이었다. 잠깐 빌려 쓰는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선택에 사람을 가장 앞에 둔다면 우리는 조금은 나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 제목이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0번, 사람이 100세 시대잖아요. 10번이면 1000년이잖아요. 그래, 1000년 동안 딱 지나고 났을 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환경, 배경, 무엇보다 사람은 안 변하죠. 성현아 작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뭔가 선택을 할 때에 그 앞에 항상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냄새 진하게 나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작가 성현아의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작가 소윤우와 최다정의 우리 같은 방입니다. 내 마음을 잘 돌보고 싶습니다. 남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모든 것들을 잘 돌보는데 정작 내 삶을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채찍질을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연히 어렵죠.
삶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마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것이 보인다면 더러워지면 닦으면 되는 거고 어지러우면 치우면 되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어렵죠.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럼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졌는데 내가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쳤던 공간이 어딜까요? 쉼이 있고 나한테 휴식이 있었던 나한테 모든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행했던 그런 공간은 어딜까요? 라고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유도신문이었거든요. 다행히 제 방이요. 거기서 쉬고 또 먹고 자고 거기서 새로운 일들을 또 계획하고 했었죠. 맞습니다. 어쩌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시작은 나의 작은 공간 방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청년에게 이 책을 제가 권했었습니다. 이 작가 서윤우는 시인이고 최다정은 언어학자거든요. 두 분이 서로 방에 대해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관계가 있고 그 안에 무엇보다 나를 돌보는 마음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방은 더러우면 치우면 되고요. 어지러우면 정리하면 돼요. 그것이 삶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또 마음이지 않을까요? 특히 이 책은 문장이 정말 주옥 같아서 필사하는데도 정말 안성맞춤인 책입니다. 삶을 돌보고 싶다며 마음을 돌보고 싶다면 작가 서윤우와 최다정의 우리 같은 방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닦으면 됩니다. 치우면 됩니다. 정리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이 책에 있습니다. 작가 서윤우, 최다정의 우리 같은 방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작가 아니 에르노의 세월입니다. 한 중년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하고 결혼도 시켰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을 한번 돌아봤더니 나는 나를 위해서 뭐 이뤄놓은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많이 헛헛하다. 이 가는 세월,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조금 되게 허무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교양을 쌓으려고 서점에 왔는데 어떤 책을 좀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세월이었어요. 세월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내 세월이 아깝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계속 세월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에르노의 이 세월을 너무나 제가 강력하게 기억에 났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딱 권하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작가 윤혜정 선생님의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예술가들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거기에 안니 에르노의 이야기 인터뷰가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윤혜정 선생님께서 안니 에르노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본인이 살아온 그 세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가 있을까요? 본인 이때까지 일생 중에서. 그러니 안니 에르노가 1940년부터 2000년도까지 나의 일대기를 다 생각하면서 썼던 그 시기가 있다. 그 책이 바로 이 세월이거든요. 이 세월을 쓸 때 나는 참 많이 기억에 남고 참 좋았다.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월이 우리나라는 한자어란 말이에요. 이 세월의 한자가 뭐냐면 해, 새에, 해, 태양, 달, 월을 쓰거든요. 쉽게 하면 세월은 해와 달입니다. 처음과 끝.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해와 달. 그러니까 세월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좀 구슬픈데 이거를 해와 달이라고 딱 엮으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해가 있어야지 달이 있고 달이 있어야지 또 해가 있고. 제가 그분께 이 책을 권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증표가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세월이라고 이야기하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해와 달이기 때문이죠.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본인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삶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어서 빛을 비춰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또 달이 되어서 또 다른 온기를 내어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면서 이 책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끼는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헛된 삶은 없습니다. 그대는 해와 달입니다. 작가 안니 에르노의 세월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요. 작가 안규철의 사물의 뒷모습입니다. 12월 마지막에 친구들과 막년회를 하는데 내가 한 권의 책을 좀 권하고 싶은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셨던 분이었고 친구들에게 뭔가 좀 의미 있는 이제 책을 한 권 주고 싶은데 내가 좀 책을 안 읽어 잘 모르겠다. 저 한 권을 추천해 달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 없이 딱 하고 추천해 드렸던 게 바로 사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좀 요구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긴 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짧은 글이었으면 좋겠고 좀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로 좀 엮어서 친구들이 가끔씩 조금씩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하셨거든요. 이 책이 딱 그러한 책입니다. 또 중년의 남성분뿐만 아니라 혹시 자녀분들 아버지께 어떤 책을 추천해 줘야 될까 싶을 때 이 책을 딱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책이었거든요. 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안규철 선생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사물을 그려놓고 그 사물의 뒷모습의 이야기들을 그려놓거든요. 책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자면 나사 이야기가 초반에 나옵니다. 우리가 나사를 박을 때는 돌려서 박잖아요. 힘도 줘야 되고 이것이 나사의 앞모습입니다. 근데 나사의 뒷모습은 뭘까요? 우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모든 사물에는 앞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도 있다는 거죠. 힘을 주어서 시간을 들여서 나사를 돌려서 박고 나서 그것을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막 뺍니까? 아니죠. 똑같은 힘으로 시간을 해서 역으로 돌려서 빼야 됩니다. 그것이 나사의 뒷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앞만 달려가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앞만 보고 계속 박지는 않았습니까? 뺄 때도 똑같은 시간과 힘으로 들여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힘이 없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그냥 방치하고 무시하고 잡아서 그냥 뜯어버리진 않습니까? 삶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뒷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 이제는 좀 뒤도 돌아보고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렸거든요. 삶을 앞만 보고 달려갔던 분이십니까?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렇다면 작가 안규철의 사물의 뒷모습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앞과 있어야지 또 뒤가 있거든요. 동전이 앞과 뒤가 다르다고 해서 동전이 아니지 않잖아요. 다 동전이잖아요.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맙시다. 뒤도 조금 돌아보면서 살아갑시다. 작가 안규철의 사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끝!